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2025년 7월 6일입니다. 예, 독립기념일 연휴의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은 또 일요일입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일주일간 한국의 남해 쪽을 쭉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계속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쭉 보셨겠지만 와, 캠피디가 이렇게 남해 쪽을 갖다 여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남해 쪽을 갑자기 왜 가게 됐냐? 뭐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우리 우선 우행의 가족이신 CS 호텔의 CS 관광 호텔의 조성규 부사장님이 작년부터 거기를 한번 와보라고 계속 초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작년에도 바빠서 못 갔고 올해도 계속 뭐 미국 손님이 오는 바람에 못 가고 있다가 더 더워지기 전에 가자.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광주로 내려갔는데 2주 동안 장마가 온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비가 계속 올 거라고 해서 야, 비가 오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웬걸 2주 동안 비는 한 번도 안 오고요. 예. 지난 일주일 여행하는 동안 폭염만 와갖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살도 엄청나게 타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뉴스를 중간중간 보내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티어스 있고 뭐 이런 거 좀 계속 오랜만에 제 방에서 이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또 여러분이 캠피디가 도로 평택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일주일 동안 이제 여행이 있었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연휴 끝이라서 여행 갔다가 집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여행 얘기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찍어놓은 영상들도 있는데 뭐 제가 오자마자 지금 편집을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제가 여행하면서 생겼던 팁이라든가 맛집이라든가 호텔을 어떻게 하면 싸게 얻었다든가 뭐 이런 같은 거는 따로 영상 뭐 찍어놓은 거와 함께 편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일주일 동안 여행 갔던 얘기 편안하게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여행 경험이기 때문에 뭐 제 여행 경험이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야, 캠피디가 또 이렇게 다니면서 좀 느낀 게 있구나. 예, 이렇게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우선 광주를 갔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는 1995년도에 들리고 그 이후로 딱 30년 만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광주를 갔는데 30년이기 때문에 뭐 세월이 바뀌어도 뭐 강산이 바뀌어도 뭐 3번 바뀔 정도. 예,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보니까 진짜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선 제가 있는 평택에서 광주까지 고속기차로 1시간 딱 14분 걸립니다. 진짜 이거부터 천지개벽이죠. 이거 평택에서 광주까지 정확히 1시간 14분 걸리고요. 광주 송정역이라는 데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딜까 했더니 제가 알던 예전에 광주역은 아니더라고요. 광주역은 이제 저쪽에 이제 동쪽에 있고, 그다음에 송정역은 이제 서쪽에 새로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있습니다. 옛날에 송정이라는 지역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뭐 외진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광주 송정역 고속기차역에 거기 들어서면서 거기가 발달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광주 송정역이라는 데를 내렸고요. CS 호텔에 이제 조 부사장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셔갖고 이제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이제 주변을 구경하는데 호텔에 있는 곳이 상무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군기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군기지의 이름 따갖고 상무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가 지금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광주 쪽은 신도시가 어떻게 됐냐? 기존의 옛날 도시는 동쪽에 있고요. 신도시는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 가고 서쪽에 북쪽. 예, 여기가 상무 지역으로 저 위에 뭐 첨단 있는 도시, 뭐 여기가 신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라는 얘기를 요즘에 한국에 많이 듣는데 신도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한국 와서 이제 개념이 잡혔는데 옛날에부터 동네가 있었던 곳은 길이 있잖아요. 근데 길이 있는데 옛날엔 자동차가 없고 막 그럴 때는 그냥 땅이 좁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길이 좁더라도 집을 조금이라도 더 넓혀야 되고 그러니까 길도 좁고 고불고불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도시의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살기도 너무 힘들고 차도 너무 많이 막히고 그다음에 무슨 녹지 같은 것도 없고 공원도 없고 자, 이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이렇게 바쁜 도시 인근에다가 도시를 아예 계획화시켜서 만들자. 그래서 빈 땅을 처음부터 계획화시켜서 만드는 것 갖다 신도시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빈 땅을 갖다가 계획화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길을 갖다가 처음부터 뭐 이제 미래를 위해서 뭐 길도 중간에는 뭐 6차선, 8차선 이렇게 내놓고 또 도심 내에서도 빡빡하게 건물이 들어있었지만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게 녹지 같은 거 조성도 잘하고 또 주변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좀 즐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하고 학교 이런 같은 거를 다 계획하여 만든 게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도시의 사실 초창기는 어디냐면 이제 흔히들 이제 일산이라고 말하는 고양시 거기 인근하고
서울에서 지금 이제 분당이라고 얘기하는 예, 성남시 거기가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생긴 신도시 30년 40년 전부터 생긴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두 곳이 서울시는 아니죠. 예, 고양시하고 성남시가 서울시가 아닌데 한국의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요. 예, 그 정도로 신도시가 커진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신도시가 서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 평택에도 고덕 국제 신도시라는 게 있고 저번에 안동을 갔는데도 안동하고 경상북도 경계선에 또 신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도 요건 신도시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김해가 신도시 같은 개념입니다. 예, 김해는 뭐 옛날부터 많이 알려졌지만 거기도 옛날에 농사를 짓고 평야가 널찍하던 곳인데 거기다가 도시를 지어서 부산의 이제 복잡함을 갖다가 해결하면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곳이 신도시입니다. 신도시가 지금 한국에 몇십 군데가 있어요. 크게도 몇십 군데가 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신도시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을 더 추진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은 좀 더 되지 않을까. 근데 신도시를 사실 만든 이유는 뭐냐면 수도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기 때문에 이 수도권이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 국민의 절반은 경기도에 살아요. 예, 서울하고 경기도에 전 국민의 절반이 삽니다. 그러니까 지방 도시가 자꾸 소멸을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지방자치제라는 말이 없었는데 미국 오고 나서 지방자치라는 게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세금을 걷으면 그걸 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돈을 분배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 지방에서 거친 세수를 갖다가 미국식이죠. 예, 각 주에서 쓰고 나머지를 또 연방정부에 보낸 것처럼 이 각 도시나 혹 지역에서 이 지방 자치를 하면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방 도시를 보면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노력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공장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뭐 특수한 산업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자리 만들어야지 지방 주민이 안 나가고 두 번째로는 또 돈이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관광 유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갔던 남도 쪽 동네들이 관광 유치 쪽으로도 참 많이 노력한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광주는 30년 만에 가봤고요. 목포는 한 40몇 년 만에 가봤습니다. 부산은 뭐 많이 가봤으니까 예, 부산은 많이 낯이 익는데 제가 이제 광주서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직접적으로 가면 차로 3시간이 안 걸려요. 예, 요즘엔 길이 잘 돼 있어서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서 3시간이 안 걸리는데 이거를 저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막 이러면서 구경을 하면서 다니니까 진짜 엄청나게 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갖다가 그냥 좀 풀어서 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행 갔다 오시면서 제 여행기 그냥 오늘은 뭐 영상 없이 영상 편집 없이 그냥 좀 말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주 가서 구경했던 곳은 어디냐면 광주에 이제 신도시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뭐 이제 전라도 특히 광주 쪽 뭐 이런 데서 김대중 선생님의 이 위상이 크죠. 예, 5.18 예, 민주화 항쟁. 제가 거기 CS 사장님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수로 5.16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참 한국의 역사적인 날 두 개가 있죠. 5.16하고 5.18입니다. 이게 참 역사에 기록된 날입니다. 좋지 않은 의미이긴 하지만 5.16이 또 구태타가 있었던 날이고 5.18은 이제 민주화 운동의 날인데 불과 이제 이틀 차이니까 이게 하도 5.16, 5.18 많이 나오니까 저도 막 입에서 잘못 빼갖고 나온 것 같은데 이제 5.18이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의 상징, 그래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 김대중 선생님 이름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 뭐 그거보다도 더 큰 건 뭐냐면 그 컨벤션이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잘 지어갖고 사실 이런 미국 같은 데 있는 컨벤션, 라스베가스 컨벤션 규모가 크잖아요. 뭐 거기에 진짜 뭐 못지않게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걸 좀 보고요. 그래서 이제 신도시를 보면서 와 여기는 제가 알던 광주가 기억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알던 데는 광주 옛날 시청이 있었던 자리, 근데 광주역이 있었던 자리, 뭐 금남로 있고 뭐 충장로 있고 뭐 이랬던 곳, 예 거기만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쪽에 이제 동쪽이더라고요. 동구. 이쪽은 이제 서구입니다. 서구에서 이제 그 상무 지역. 그다음에 위에 첨단 지역, 네, 그 위쪽 거기 주변으로 해갖고 광주 송정역 있는 데까지 이제 공항도 도시에 가깝게 되어 있고 고속기차역도 가깝게 되어 있고 거기가 좀 신도시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이 부사장님께서 또
학생들을 갖다가 가르치시는 남부대학교가 있어요. 남부대학교도 또 구경을 해봤고요. 거기에 또 국제 규모의 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국제대회도 많이 열리는 수영장도 구경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을 쭉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거기를 보니까 우선 느낀 게, 야, 요즘에는 느낀 게 뭐냐면요. 한국의 어느 지역이든 간에 신도시 가면 살긴 참 편해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제가 먼저 번에 안동 갔을 때도 그 경상북도와 경계가 된 신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이번에 또 여행 다니면서 김해, 예, 거기도 그렇고 신도시는 참 살기 편해요. 왜 살기 편하냐면 우선 차 막히는 게 훨씬 덜해요. 예, 계획해서 만들기 때문에 차길을 넓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동네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없으면 차를 갖다가 막 인도에다 올려놓고 주차하고 막 이래요. 예, 그런 거 보면 막 짜증나죠. 근데 이런 동네는 뭐 인도도 널찍널찍하고 차도도 널찍널찍하고 인도도 뭐 아예 차가 못 올라오게 다 쐐기둥 박아놨으니까 인도도 쾌적하게 다니고 우선 그런 것부터 해갖고 도시 안에 공원도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있는 상무 안에서 그게 5.18 공원인가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산책을 한 번 하고 왔는데 와, 도시 안에서 그 안에만 들어가면 여기가 도시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이제 숲을도 울창하고 새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갖다 너무 좋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광주도 가서 느낀 게 제가 예전에 30년 전에 느꼈던 광주는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외곽 도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 역 구석만 딱 사진 찍어서 보면 이게 뭐 서울이야, 광주야 뭐 이런 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고층 빌딩, 깔끔한 아파트, 그다음에 뭐 주거 환경 같은 게 잘 돼 있고 뭐 병원, 학교 이런 거 같은 거 잘 돼 있는 계획화된 도시라서 이번에도 광주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솔직히 옛 기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일요일까지 있었는데 일요일 날 이제 목포를 갔다 왔습니다. 예, 목포를 갔다 왔는데 목포도 요즘에는 이제 고속도로 있죠. 한국에 지방 쪽 고속도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목포까지 가는데 한 50분 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거를 필요조 부사님께 말씀드리니까 거기 광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도 놀라더라고. 그렇게 빨리 가냐고. 요즘에 확실히 길이 잘 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목포도 그냥 편도 50분이에요. 그럼 목포를 금방 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목포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아버님이랑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유달산 뭐 이런 거 같은 거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목포는 유달산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래도 산이 없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유달산 있는 데는 그대로 있는데 유달산 주변도 막 너무 이쁘게 꾸며놨더라고요. 뭐 계단이니 뭐 이런 거 같은 거 꾸며 놓은 곳도 있고 또 그 언덕배기에 또 뷰를 볼 수 있는 곳도 이쁜 데가 있고요. 또 북항을 가봤는데 물론 옛날보다 한국가 훨씬 더 깔끔해졌을 거예요. 제 기억보다. 거기에 북항에 이제 뭐 횟집들 있고 이런 거 몰려 있는 거는 옛날 모습이나 뭐 지금 모습이나 비슷한데 확실히 한국과 더 좀 현대화가 되어 있다. 예, 이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를 이제 구경하고 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이틀 있다가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로드 트립을 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차 렌트하는데 뭐 소카도 알려주시고 렌트하는데도 알려주시고 예, 저도 뭐 다 알고는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전 지금 한국에서 운전하기가 싫어요. 제가 국제 면허증 갖고 운전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제가 또 F4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예, 운전 면허를 한국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예, 이번에도 이 지방 도시니까 확실히 운전하는 게 편하긴 한데 운전 매너, 빵빵거리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이제 좋은 여행 망칠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제가 운전해서 직선거리로 가는 게 싫어요. 무슨 얘기냐면 광주에서 부산이 목표다. 그러면 운전을 하고 2시간 반이면 갈 거예요. 한 3시간 정도면. 예. 3시간 정도면 갈 건데 그걸 내비게이션 찍으면 이제 그렇게만 달릴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만 달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고속도로도 요즘에 미국 고속도로 같아요.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 말고는 별 재미가 없어. 근데 국도로 다니면 주변 재밌는 게 많잖아요. 볼 곳도 많고 가게도 보고 읍내도 보고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 제가 운전을 막 10시간, 20시간씩 이렇게 또 한국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차를 끌고 가도 저는 최단 거리를 가게 되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저래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갔다 왔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참 웃긴 게 요즘에는 지방 도시에서 지방 도시의 교통이 되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교통은 좋아요. 훨씬 좋아졌어. 제가 마지막에 부산까지 간 다음에 부산에서 서울 올라갔는데 서울이 아니죠. 평택까지 얼마 걸렸냐? 2시간 11분 걸렸어요. 정확히. 아침 8시 기차 타서 10시 11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2시간 11분. 평택에서 광주까지 1시간 14분 정확하게. 예, 이렇게 가니까 서울 쪽 가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도 2시간 반이면 가요. 거기서 30분만 더 가면 되니까. 그리고 광주에서 서울 가는 것도 고속기차 타면 1시간 반이면 가는 거예요. 1시간 40분. 그러니까 서울 가는 건 편한데 지방도시에서 지방도시 가는 건 자꾸 줄어드는 게 뭐냐면 우선 지방도시의 인구가 소멸되고요. 소멸되니까 버스 운영이 안 된대요. 탄 사람이 많이 없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만 많이 남아있고 인구가 자꾸 주니까 노선이 없어지는 노선들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자동차 내 차를 갖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동차 저 70년대만 하더라도 자동차는 진짜 부자들이만 타고 언간듯이 내가 자동차를 내 인생에 한번 살까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들이 제가 미국에서 만나서 전국에서 다 왔던 친구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아서 그런지 저는 그냥 무조건 크면 제 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친구들은 야 미국까지 와서 내가 내 차도 사고 출세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 자동차를 원하면 자동차가 돈이 없어 못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렌터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리스랑 비슷한 건데 자동차를 통째로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빌리는 건데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면 차 웬만한 거 빌려요. 그리고 경차 같은 거는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한 달에 빌리는 거.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는 버스도 많이 안 오잖아요. 옛날같이 버스가 15분마다 한 번씩 읍내가는 버스가 있으면 괜찮은데 버스가 이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1시간에 한 번 이렇게 오면 이게 바쁜 젊은 사람들이 못 타요. 그러니까 연세 있는 분들만 타잖아요. 운영이 안 되니까 자동차를 갖고 있어야 시골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니까 더더욱이 또 노선이 없어져요.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 같으면 이 시골에서 시골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여수에서 통영을 간다든가 통영에서 거제를 간다든가 거제에서 김해를 간다든가 이게 되게 쉬웠거든요. 요즘에는 버스가 많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나마 여수는 이제 좀 관광지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광주에서 여수 오는 건 쉬워요. 예, 터미널 가갖고 버스 한 번만 타도 되고 기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요. 기차를 타면 여수 엑스포 있는데 역까지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수는 좀 그나마 쉬웠는데 그다음부터 좀 많이 난관이었죠. 여수는 제가 3일을 있었어요. 3일을 있었던 이유가 여수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도시는 이제 부산 가기 전까지 다 처음 가본 곳입니다. 한국의 지도를 보면 남쪽으로 다 훑고 간 거예요. 여수를 처음 가봤는데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 때문에 많이 알려진 것도 있고 뭐 TV에서 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뻐 보이고 여수에 우리 또 우행 가족분 중에서 현성 양로병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진상구 원장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몇 번 주셨어요. 예, 그래서 한번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마침 간 김에 여수를 가자. 그래서 이 요양병원을 왜 여기서 하시는가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그래서 진상구 원장님 만나갖고 식사도 하고 또 병원도 방문하고 그래서 또 여수에서 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여수에서 또 이 진상구 원장님이랑 이 현성 요양병원에서 가서 느낀 거, 그다음에 또 요양병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건강에 대해서 뭔가, 이건 또 다른 얘기를 또 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수로 갔죠. 여수로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여수 엑스포를 했던 곳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이라기보다 이게 레지던스예요. 이게 뭐냐면 각 방마다 하나씩 사는 거예요. 누가 투자 가듯이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리고 이게 주인이 되고 이걸 렌트하면 렌트한 수입을 매니지먼트가 빼고 주는 식으로 투자를 받아서 만든 이제 이런 호텔이기 때문에 이게 가면 안에 세탁기도 있고요. 인덕션도 있고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게 싱크대도 있고 그리고 바닷가가 보이는데 거기 보니까 한 20층 넘는 건물이 4개가 있더라고요. 엑스포 쪽에 4개가 있는데 요즘에 지방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느낀 게 손님이 없어요. 제가 여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진짜 싸게 빌렸어요. 하루에 6만 얼마에 빌렸어요. 6만 원에 빌렸기 때문에 달러로 한 40불에 빌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션뷰예요. 예. 어디 하와이 온 것 같아요. 느낌이. 창문 열면 바다 쫙 보이고 하와이보다 더 날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는 바다도 보이는데 이 앞에 섬들, 한려수도라고 하죠. 예. 이 섬들도 막 이쁘게 보이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이 호텔이 너무 싸서 제가 3일을 빌렸어요. 3일을 빌렸는데 이 호텔도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이걸 제가 한국 사이트에 알아봤을 때 뭐 14만 원 그랬습니다. 예, 14만 원, 16만 원, 야놀자에서 16만 원, 뭐 어디 또 다른 데 보니까 14만 원 이렇게 나온 건데 이 아고다를 통해서 빌려갖고 제가 뭐 한 6만 몇천 원에 빌렸습니다. 원래 6만 원인데 뭐 서비스 비 붙고 뭐 어쩌고 자꾸 7만 원이 안 되게 빌렸어요. 왜냐하면 3일 빌린 값이 20만 원 안 됐거든요. 예,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이 안 되게 빌린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여행 같은 거 할 때는 여러분들 영어가 되잖아요. 예, 미국 쪽 사이트, 한국 쪽 사이트 다 찾아보세요. 아고다가 항상 싼 것도 아니에요. 뭐 트립닷컴에 쌀 수도 있고 뭐 다른 데가 쌀 수도 있는데 저는 몇 군데를 비교해봐요. 근데 이게 미국 쪽 사이트가 무지막지하게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해외 유치 같은 거 뭐 어떤 서포트를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호텔을 되게 싸게 빌렸어요. 예, 되게 싸게 빌렸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 없이 빌렸고 여수 밤바다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낭만포차 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제가 있는 엑스포의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곳이라고 하죠. 이렇게 튀어나온 곳. 예. 예, 바닷가의 곳이라고 하는데 이 반대쪽인데 걸어가면 아마 한 20분이면 걸어갈 것 같아요. 15분, 2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곳인데 날이 너무 더웠어. 제가 여행 한 내내 폭염이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가 4,800원 기본 요금에서 안 바뀌어요. 그냥 4,800원만 내면 끝일 정도로 가까워요. 뭐 2분, 3분이면 가니까. 거기를 갔더니 예쁘긴 예뻐요. 그러니까 옛날 항구의 정취가 있고요. 옛날 항구의 정취가 있고 조그만 이제 낚시배가 들어오고 다리가 있고 돌산으로 연결된 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위에 케이블카, 여수 케이블카 유명하죠. 케이블카가 있고 그 바닷가 앞에 가게들이 있는데 호객행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너무나 가게마다 지나갈 때마다 아 사장님 들어오십시오, 형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예, 뭐 저쪽에서 또 여기 한번 오시면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막 이런 곳이 엄청나게 많아갖고 참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그냥 뻔뻔스럽게 거절하면 되는데 지나가면서 예 아유 예 저 뭐 아직 예, 식사 때가 아니라 좀 이따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구경을 해봤어요.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니까 쭉 가봤지. 그랬더니 뭐 저 끝까지 가면 뭐 아무것도 없다고 뭐 여기에서 다 드시라고 막 그러고 지금 뭐 간판도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여수 밤바다 노래가 버스커가 불렀잖아요. 거기 장항준 씨인가? 예, 그분이 부른 거죠. 알고 있는데 뭐 어떤 가게든 그래요. 장항준 씨가 오늘 이 식당에 오면 오늘 음식은 다 무료. 이런 집도 있었어요. 어느 식당은 장항준 씨가 두 번이나 온, 예, 장항준 씨 맞죠? 예, 두 번이나 온 식당 이렇게 붙인 집도 있었고 다 호객 행위를 하는데 한 집은 저희는 호객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예, 이런 특이한 좀 식당도 있었고 어느 곳에서 앞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데 있는 이 젊은 아가씨 말투가 좀 이상한데 말을 걸어봤더니 이제 한국인이 아니에요. 어디 중국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국말이 어설퍼. 근데도 또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근데 또 거길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집 간판이 너무 재밌었어요. 외상은 옆집으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모님이 와서 드시라고 했고 장난으로 저 외상할 거라서 옆집 갈게요 그랬더니 우리 집도 외상해 준다고 막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또 거기 가서 예 밥도 먹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지에서 가격이 조금 비싸요. 비싸긴 비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릿세라는 게 있고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돼요. 예,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별로 사람이 없었어요. 예, 사람이 없어갖고 좀 안타까웠는데 제가 거기도 가고 제가 있는 여수 엑스포에 있는 쪽에서 케이블카를 타려면 케이블카 타는데 공영 주차장에 있고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절벽을 올라가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되게 특이하더라고. 버튼이 두 개예요. 1층하고 11층이에요. 11층 높이인가 봐. 1층 누르고 쭉 올라가면 그냥 바깥에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라서 그것만 갖고도 바다를 쫙 구경해요. 그것만 갖고도 케이블카 타는 거 못지않게 구경합니다. 공짜로. 그걸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 절벽 위에 팔각정도 있고 케이블카 타는 곳도 있고 거기 카페도 있고 뭐 게임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면 이제 반대쪽 돌산, 예, 돌산 갓김치 유명하죠. 돌산까지 가는 케이블카가 거기 있고요. 거기 또 팔각정에서 보면 저 밑으로 오동도가 보입니다. 예, 오동도도 지금은 이제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냥 걸어서 갈 수도 있는데 예, 다 못 갔습니다. 너무 더워서. 예, 제가 쓰러질까봐 못 가겠더라고요. 결국 이제 먼발치에서 오동도 보고, 예, 돌산은 나중에, 예, 거기 요양병원의 진원장님이, 또 맛있는 횟집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횟집이 화려한 횟집은 아닌데, 이제 돌산 뒤편에 포구가 있는데,
그 남편분이 실제로 이 물고기 잡아오면 그냥 회도 막 쓰는 회 있잖아요. 예, 이쁘게 쓴 게 아니라 막 쓰는 회에다가 가정집을 갖다가 식당을 회전해서 거기서 해주는 데인데 진짜 맛있게 나오는 집이에요. 뭐 둘이 7만 원인데 진짜 푸짐하게 나오는 집입니다. 그냥 알아서 주는 집이에요. 예. 거기 가서 또 맛있게 먹고 돌산 위에는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안 된다는 게 이게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원장님이 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예, 저한테 하니까 여기 오늘 6시에 만나자고 했다가 5시 반에 나올 수 있니? 그랬고 괜찮다고 일찍 먹고 일찍 끝나면 좋다고 그랬더니 전화를 걸었더니 여기 사장님이 이 손주 생일 잔치를 가야 된다고 오늘 일찍 문 닫는다고 빨리 오라고 했대요. 그래갖고 빨리 간 거예요. 예, 여기 뭐 시골도 그렇고 뭐 여기 안정리도 그렇고 그냥 뭐 문 열고 문 닫고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요. 그 전화를 걸고 하는 게 좋아. 뭐 서울 같진 않아요. 대도시 같진 않아요. 꼭 약속을 지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갖고 거기도 갔더니 저희가 이제 6시 되기 전에 가갖고 8시까지 밥을 먹었죠. 예. 그리고 가서 이제 우리가 빨리 비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손주도 생일잔치 가야 되니까. 예. 맛있게 먹고 그 근처에 이제 돌산인데 카페가 많다고 갔는데 8시 되기 전전에 갔는데 야, 카페 4곳을 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카페입니다. 인테리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예뻐요. 다 문 닫았어요. 문 닫는 중인데요. 저희 8시에 문 닫아요. 라스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 닫기 전에 좀 구경만 해도 돼요. 거기서 본 전경이 또 좋아요. 그러니까 돌산 가서 저쪽에 전경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만큼 요즘에 지방 도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수에서 이제 보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모험의 시작이었죠. 예, 뭐 이래저래 이제 네이버 같은 거 지도 찾으면 요즘에는 버스를 마을 버스를 찾든 시외 버스를 찾든 택시를 잡든 그거 다 돼요. 다 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가는 거 걱정은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갈까 뭐 이거를 갖다가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이제 여수에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남해, 예, 남해로 갔죠. 이게 남해가 남쪽 바다 남해가 아니라 이 지역이 남해입니다. 해남이 있고 남해가 있어요. 제가 그게 헷갈렸는데 이번에 여행 가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해남은 전라도 저쪽 서쪽 예, 끄트머리에 있는 거고 이쪽은 남해입니다. 남해가 남쪽에 있는 바닷가 남해 동해 서해 바다 남해가 아니라 이 지역이 남해예요. 그래서 이 남해가 이제 다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말이 섬이지 다 연결은 되어 있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이 남해 이제 한려수도로 이제 국립공원 지정된 곳도 있고 너무 예쁘죠. 가면 뭐 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가서 차를 타고 가고 이렇게 예, 버스 창밖으로 보고 그러면 뭐가 좋냐면요. 시골 풍경이 너무 좋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도시보다 이런 시골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남해 군청 있는데 뭐 이런 데 가서 동네 조그만 시장도 구경하고 거기서 시장 안에 국밥집도 가서 먹고 거기에 또 독일 마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 마을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남해 있는 데 가서 보니까 이게 그 관광 책자 예, 이런 거 같은 거 입고 들어간 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또 보니까 남해 안에만 해도 볼 게 되게 많은데 예, 차가 있어야 갑니다. 차 없이 대중교통 기다리면 예, 세워라 내워라예요. 예, 있긴 있어요. 버스도 있고 다 있는데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저는 그냥 야 이거 모험이다 싶어서 간 건데 여러분께는 좀 비춥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지나간 쪽이 어디냐면 사천이라는 곳인데 사천이라는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항구를 갔는데 삼천포예요. 그래도 이게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 삼천포가 실제 존재하는 곳인지도 몰랐고 삼천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실제 삼천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삼천포라는 건 지역 이름이고 거기 지역이 사천입니다. 사천. 삼천포인데 야 진짜 있구나 삼천포가. 그래서 삼천포로 빠진다는 이게 뭘까? 그래서 막 뒤져봤죠. 그랬더니 여기 사천 지역이 삼천포고 옛날에 삼천포로 빠진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 기찻길을 갖고 진주를 가야 되는데 이제 부산에서 진주를 가거나 예 아니면 이런 광주 쪽에서 진주를 가거나 기찻길이 있는데 삼천포를 가려면 거기서 다른 기차를 갖고 밑으로 빠져나가야 된대요. 근데 잘못 놓쳐서 진주에서 잘못 들어가면 삼천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가 진주를 가려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50년대, 60년대 얘기래요. 예, 그래서 그게 삼천포로 빠진다는 어원이 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야, 이 삼천포 말로만 듣던 삼천포. 근데 제가 진짜 삼천포에 빠졌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 재밌었고, 예, 거기에 조금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예, 왜냐면 뭐 저야 뭐 시간이 뭐 넉넉하니까. 근데 삼천포도 동네가 다 죽었어요. 제가 또 아쉬운 게 여수도 그렇게 생각보다 유명한 데도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삼천포도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통영을 갔죠. 예, 통영을 가봤는데 통영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확실히 지금까지 온 곳의 공통점 뭐냐? 여수, 삼천포, 통영, 경치는 다 좋아요. 통영도 경치 좋고 그나마 이제 거기 좀 도시가 있는데 통영도 뒤져보니까 인구 한 12만 정도. 우리 우행 식구들 숫자보다 적어요. 인구가. 통영도 이제 앞에 항구 쪽에 이런 데가 좀 유명하니까 거기다 이제 호텔 잡았어요. 호텔비도 여기도 되게 싸게 잡았죠. 예, 하루에 4만 원 잡았으니까 31불인가 됐습니다. 예. 뭐 좋은 호텔은 아니에요. 예, 뭐 마리 호텔이지 모텔급이긴 한데 예, 그래도 깔끔하게 바로 항구 앞에다가 잡아갖고 다니는데 이 통영을 가니까 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 있잖아요. 예, 통영에 제일 유명한 건 뭐냐면 예, 많이 파는 거. 예. 우선 통영이 옛날에 충무였다는 건 많이 아시죠? 예, 충무김밥의 원조가 통영입니다. 그러니까 충무죠. 원래 옛날에 여기가 충무였으니까. 그래서 충무김밥집이 많이 있습니다. 충무김밥이야 전국구로 다 있고 뭐 미국에도 있으니까 충무김밥이야 다 예, 맛은 알죠. 꿀빵이 있습니다. 꿀빵이 이제 안에 뭐 앙금 들어있는 빵에다가 겉에다가 뭐 시럽 같은 거 발라놓고 이런 빵인데 그거를 거기 통영 가면 그 모형 거북선이 3마리인가 4마리가 있어요. 예, 거북선이 4대 있어요. 거기 앞을 이제 가는데 그 꿀빵을 파는 이모님이 지나가면서 먹어보라고 시식하라고 됐다고 저는 밥 먹어야 된다고 그래도 먹으라고 저는 이거 군고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먹으라고 그냥 부담 없이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구경하고 반대로 또 오는데 또 주시더라고. 아까 주셨잖아요. 괜찮대. 또 먹으래. 그래서 또 먹었어. 맛있었고. 그래서 야 이거 구경하고 이건 안 되겠다 갖고 그 2번이나 주셨는데 예, 의리상 갖고 이모님 아까 2번이나 줬는데 의리가 있지. 제가 이거 꿀빵 그 사드릴게요. 제일 조그만 패키지로 하나 주세요. 그래갖고 꿀빵을 갖다가 왔어요. 사 오면서 그 꿀빵 예, 거기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사장님 여기 충무김밥 제일 맛있는 집이 어딥니까? 여기 많은데 그랬더니 저기 왕할머니네 집이 제일 맛있대. 오래되고 딴 남들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의 오래된 집이고 거의 원조래요. 예, 원조고 유명해. 또 인터넷 뒤져봐도 유명한데 그 충무김밥이 1인분을 안 팔아요. 근데 1인분이 얼마 안 돼. 뭐 김밥 5개다 했고 2인분 판다는데 2인분 팔아서 혼자 먹기는 양이 많긴 한데 예, 그래도 뭐 2인분 갖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데서 먹은 거나 뭐 특별한 맛은 없어요. 충무김밥 자체가 또 특별한 거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는데 그래도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이 충무김밥의 원조인 통영에 와서 충무김밥 먹어봤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무김밥을 먹었는데 먹고 있는 동안도 손님이 한 명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통영도 참 많이 죽었어요. 동네가. 시장 가봤는데 시장도 이렇게 활기차지도 않고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통영 가면 이제 뭐가 많이 있냐면 이제 하모라고 예, 갯장어인가 예, 그렇죠 예, 갯장어, 붕장어가 갯장어가 맨날 헷갈려요. 하모라고 사투리예요. 예, 그거가 또 통영이 유명하고 다찌라는 게 유명합니다. 다찌가 뭐냐면 그냥 술상 봐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만큼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요즘에는 이제 오마카세를 갖다 말 변형시켜서 이모카세라고 이제 이모가 알아서 해준다. 그래갖고 이모카세인데 이거의 원조가 다찌죠. 네, 다찌놀이 일본 말이 이제 들어온 건데 그냥 요즘에는 이제 가격을 지나면서 봤더니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5만 원 이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특별히 메뉴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알아서 주는 거예요. 야, 술상 봐주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해물도 주고 뭐도 주고 뭐 전도 부쳐주고 계속 음식이 나오는 게 다찌인데 이게 1인도 받아요. 근데 뭐 제가 뭐 무슨 궁상 떨 일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양 많이 주는 걸 좀 안 좋아해서 뭐 밑에 댓글에 다찌 꼭 드셔보세요. 그런데 저는 뭐 혼자 가서 다찌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예, 근데 다찌라는 게 또 여기에 또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서울에는 이제 비슷한 게 이런 거 있죠. 뭐 실비집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처음에 기본 안주 시키고 술 마시다 보면 예, 술을 계속 팔면 술 팔아서 돈 남으니까 술 마시다 보면 계속 안주 조금씩 만들어주는 집이 있어요. 또 그런 개념이 옛날에 있었죠. 실비집이라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통영은 이제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섬, 예, 거제를 갔죠. 예, 거제를 가서 거기에 또 주변에 있는 항구들 이런 데 같은데 좀 둘러보고, 예, 거제도 또 다니면서 거제 또 도시 있는 데 가서 또 거기도 또 시장 가보고 분위기 가보고.
왜냐하면 또 거제도에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섬이라지만 진짜 섬이 꽤 커요. 그리고 섬이란 느낌이 안 드는 게 그냥 뭐 다리가 몇 개씩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뭐 별로 섬이란 느낌도 안 들고 거제 같은 경우는 뭐 안에 아파트 단지도 있을 정도로 큰 섬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제가 괜찮긴 해요. 제가 아는 분이 예, 거제 홍보대사도 하시고 뭐 그랬던 거라서 제가 또 각별히 여기가 좋을까 싶어서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우행 식구분 중에서 거제에 사신다는 분 몇 분 얘기 들었고 통영에 사신다는 분 몇 분 얘기를 들어서 여기가 진짜 왜 좋은가 그것 때문에 가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어차피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제를 들려서 김해를 갔죠. 그러니까 김해는 옛날에 이제 그 평야가 되게 유명하죠. 김해 평야. 김해가 부산 옆에 붙어 있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부산과 김해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이제 기차, 지하철 이런 것들이 발달되니까 김해에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해운대가 길이 이상해요. 해운대가 뒤에 산이 있고 장산이 껴 있고 그랬고 길 들어가는 데가 되게 좁아요.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그래서 해운대는 해운대에 살아도 낮에 그 뭐 부산의 중심지 이런 데 나오려면 차 막히면 1시간도 걸려요. 해운대는. 그러니까 해운대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데 김해에서는 이 부산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고속기차도 생기고 지하철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김해 쪽에 옛날에 평지였잖아요. 다 평야. 그러니까 거기다 다 아파트 단지를 엄청나게 졌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도시를 만들면 그냥 괜찮아요. 그냥 쫙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해가 요즘에는 이제 부산이 이제 아파트 값이 비싸고 물론 서울보다는 싸지만 예 아파트 값이 비싸고 너무 붐비고 복잡하고 부산이 또 산길 막 꼬불꼬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해 쪽 선호하신 분이 많아서 우리 우행 식구분들 중에서 김해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김해 나쁘지 않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을 갔고요. 예, 부산은 이번에는 제가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고속기차를 타고 평택을 오려고 하기 때문에 기차역 가까운데 예, 기차역인데 부산역이 있고요. 부산은 지하철 노선이 4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역, 예, 중앙역 있는 데다가 호텔을 잡았는데 예, 여기도 뭐 얼마 안 해요. 예, 얼마 안 하고요. 한 얼마 줬더라? 한 5만 원 정도? 예. 예, 요즘에 하여튼 그렇게 많이 비수기예요. 좀 지나면 비싸겠죠. 예, 관광철 때는. 여기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용두산인데 바로 옆입니다. 예, 걸어가면 용두산이고 조금 가면 광복동이고 조금 가면 국제시장. 예, 나오는 그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꽃분에도 있는 그 국제시장. 그 앞에 깡통시장. 조금 더 가면 감촌문화마을도 있고 예, 이런 곳이 부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여행 갔는데 이거 캠프디 왜 이렇게 미련맞게 여행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여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행의 목적이 달라요. 사람마다 여행을 왜 가냐, 뭐 때문에 가냐 그러면 다 다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은 골프를 너무 좋아해요. 어딜 가든 간에 골프차를 들고 와야 돼.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골프장을 꼭 한번 가보는 게 이 형님의 목적이에요. 여행의 목적.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좋아해. 그 동네 가면 그 동네 사안의 진미를 먹기 위해서 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명한 명승지 경치 좋고 이런 것만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예, 저는 어디 가면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동네 대학교를 꼭 한 번씩 가봤어요. 그게 궁금했어. 이 동네 대학교는 어떻게 생겼나? 목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쇼핑하러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 홍콩으로 쇼핑가러 여행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 후쿠오카로 먹은 거 먹으러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골프 치러 제주도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멋있는 데 보기 위해서 뭐 한려수도를 보기 위해서 이 남해 쪽을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다 제각각이죠. 그게 맞다 틀리다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여행을 꽤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유럽을 처음 갔을 때는 그냥 유럽을 보는 것만 좋았어요. 뭐 성당이니 유럽의 건축 양식이니 이런 거 보는 게 좋았고 좀 다니다 보니까 야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이렇게 건축 양식이 다르구나. 야 이것도 신기하다. 와 건물도 어떻게 이탈리아는 조금 더 남성적이고 프랑스는 더 여성적일까. 근데 이것도 몇 번이지 자꾸 하다 보면 유럽 가도 이제 건물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게 사찰 예, 이런 것도 처음엔 좀 특이한데 나중에 그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막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여행 다니면서 이제는 제일 관심 있는 여행이 뭐냐면 사람을 보는 여행이에요. 사람을 보는 여행이 뭐냐면 남을 보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여행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까? 이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 행복할까? 재밌을까? 내가 만약에 이 문화 안에 껴있으면 재밌을까? 여기서 어울려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남해 쪽을 쭉 갔던 거. 광주에서부터 부산까지인데 이 중간을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에요. 아까 다시금 말씀드린 제가 자꾸 헷갈려서 적었어요. 예, 여수, 남해, 한려수, 뭐 독일 마을, 사천에 갔다가 삼천포로 빠졌다가 통영으로 갔다가 거제로 갔다가 김해로 갔다가 부산까지 갔던 여정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전라도에서 시작해서 경상도로 갔잖아요. 사투리가 가면서 바뀌어요. 웃기죠? 그리고 이게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부산 같은 대도시, 광주 같은 대도시는 표준말 써요, 다. 표준말 쓰고 사투리가 없어. 심지어 어떻게 뭐까지냐면 자기 직원들끼리 사투리 써요. 전라도 사투리. 손님도 자기들끼리 사투리 써요. 근데 손님이 주문할 땐 표준말로 주문하고 저쪽에 종업원도 표준말로 주문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그래요. 부산도 그래. 부산도 자기들끼리 사투리 쓰고 손님들 사투리 쓰는데 뭐 먹을래? 뭐 야 이거 시키자. 그러면 저기요 요거 2개 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받아요. 재밌어.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동네는 그냥 사투리야. 그냥 사투리. 근데 제가 이제 친구가 5명 고등학교 진짜 친한 친구 5명 있는데 2명이 전라도 2명이 경상도잖아요. 제가 뭐 간간한 흉내내도 곧잘 하잖아요. 제가 뭐 경상도 사람이랑 한 몇 시간에 같이 있으면 경상도 사람들처럼 사투리 써요. 예. 전라도 사투리는 그만큼까지 못하는데 그래도 대충은 알죠. 그리고 알아듣는 건 다 알아들어. 예, 다 알아들으니까 저는 여기 여행되면서 불편한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진짜 요 시골 쪽 있잖아요. 조금 예, 뭐 남해라든가 예, 뭐 거제라든가 뭐 통영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사투리가 장난 아니에요. 더 세. 저가 한 그다밖에 없다. 아마 그러면서 저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음식 이름 같은 것도 이 하모가 뭔지 모르는 사람 모르잖아요. 저는 뭔지는 아니까. 그리고 또 먹는 것도 달라. 부산 가면 이제 꼼장어를 먹잖아요. 예, 꼼장어 막 탁탁탁탁 쳐갖고 그거 먹는데 부산 가면 장어가 아니에요. 짱어예요, 짱어.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장어라고 얘기하죠. 짱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뭐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정구지. 예, 경상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구지가 뭘까요? 예. 부추가 정구지죠. 그래서 그 경상도 쪽은 국을 집어넣을 땐 다 정구지를 집어넣어요. 돼지국밥이 유명하잖아요. 예, 정구지를 집어넣고 또 경상도 사투리로 부산 갔다가 정지라고 하죠. 정직간 정지. 그래서 예전에도 뭐 친구 어머님이 저 정지에서 정구지 가온나. 예, 그러면 부엌에서 부추 갖고 와라. 이소인데 정지에서 정구지 가온나. 그러면 그런 말을 갖다가 서울 사람들은 모르죠. 제 친한 친구 어머님이 욕지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욕지도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경상남도예요. 남해랑 가깝죠. 거기서 배 타고 와야 됩니다. 사투리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저는 제 친구 어머님한테 사투리를 듣고 컸기 때문에 워낙 센 사투리를 들었기 때문에 부산 가면 오히려 순해요. 사투리가. 하여튼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도 재밌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 또 택시를 타면서 택시 운전기사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참 재밌고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민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제가 요거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맞는 얘기는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퇴하고 한국에서 돈을 안 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시든 간에 사람들이랑 문제 생길 게 전혀 없어요. 흔히들 그래요. 동남아시아 같은데 뭐 물가 사니까 거기로 가보겠다 이런 사람들 얘기도 뭐냐면 돈 쓸 때 쓰는 말과 돈 벌 때 쓰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막 태국 여행을 몇 번 갔어. 뭐 기본적으로 막 주문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농담도 조금 해. 야, 나 태국에서 뭐 비즈니스 한번 해볼까? 요즘에 K-팝 열풍이니까 식당 한번 해볼까? 아니요. 돈 벌라고 하는 태국말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라 말을 배울 때 그 얘기하죠. 돈 쓸 때 그 나라 말 통하는 거랑 돈 벌 때 그 나라 말 통하는 게 다른데 그 나라 말로 돈 벌 수 있으면 그 나라 말 잘하는 거라고 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냥 손짓 발짓해도 남들이 내가 그 남들 물건 사주는 거기 때문에 남들은 내가 영어를 못해도 알아듣는 척 해주는 거고 내가 태국말 못해도 알아듣는 척 해주는 거고 제가 서울말 쓰고 그래도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제가 서울에서 온 그냥 관광객이라니 하고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장사하는데 제가 서울말로 장사한다? 태국 갔는데 어설픈 태국말로 한다? 될까? 예, 돈 벌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라도 출신이 아닌데 광주 가서 광주 사투리를 못 쓰면서 물론 아까 말했듯이 식당 하면서 사투리 안 써도 돼요. 그렇지만 직원을 부리거나 누구만 할 때
광주 사투리를 못 쓰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못 쓰면서 거기서 비즈니스하고 돈 번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부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광주하고 부산 좀 대도시니까 조금 얘기가 달라요. 지금 중간에 갔던 통영이라든가 여수라든가 뭐 남해라든가 뭐 거제 이런 데 가서 여러분이 무슨 비즈니스를 조금이라도 한다 혹은 일이라도 한다? 말 못하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게 돼. 이 사람들이 나빠서 차별이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잖아 우선. 그리고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없으면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텃세, 지역 차별 요거 좀 말씀드릴 건데 지역 차별, 텃세 뭐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요. 처음 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때. 왜? 옛날에 부족 사회 같은 경우도 다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병이 옮길 수도 있고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유럽에서 들어온 병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어떤 민족들에 대해서 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모르니까 우리랑 벌써 말 쓰는 것만 달라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는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니까 이것만 갖고도 사람들은 서로 선입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TV가 발달되고 그러니까 저런 사투리 쓴 건 뭐 별로 이상하지도 않지만 웃긴 게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물어봐도 전라도 분이 부산 안 가보신 분들 있어요. 부산 분이 전라도 안 가보신 분들 있어요. 근데 서울 안 가본 분들은 없죠.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산 사람이 LA 안 와본 사람 많아요. LA 살면서 평생 뉴욕 안 가본 사람 많아요. 근데 라스베가스는 웬만하면 다 한 번씩 와보셨어. 왜 노는 데라서. 뭐 수도권은 아니지만 노는 데라서. 한국에는 무조건 서울 중심적이니까 부산에 사는 사람도 서울 가보고 김해 사는 사람도 서울 가보고 여수 사는 사람도 서울 가보고 광주 사는 사람 전라도 전주 사는 사람들 다 서울 가봐요. 이렇게는 교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은퇴하고 나는 돈만 쓴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시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뭐 차별이나 이런 거 같은 거 받을 일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제가 이번에 들렸던 곳에서 캠피디는 그러면 여기가 그게 좋으면 은퇴하면 이 동네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제가 느낀 거는 우선 동네 하늘과 공기 이런 건 다 좋아요. 경치는 다 좋아. 우선 뭐 이 북쪽이랑 서울 이거 평택도 저기 비하면 공기가 진짜 별로야. 진짜 안 좋아. 근데 남쪽은 공기 다 좋아요. 광주서부터 이번에 갔던 데는 다 공기가 좋아요. 왜? 우선 차가 적으니까 공기가 좋아요. 경치 좋아. 저는 이렇게 남해 쪽 이렇게 경치 좋은지 몰랐어요. 경치 좋아. 다 좋아. 사람 분위기가 좋아. 다 좋은데 여기 살아볼래?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광주, 부산은 대도시니까 괜찮죠. 나머지 쯤에서는 기껏 생각해봤자 여수?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인프라가 너무 힘들어. 제가 차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되는구나. 음식들은 맛있어 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었고 물가 서울에 보면 다 싸요. 광주, 부산 여기 남도 있는데 다 쌉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적당한 이제 시골보다 도시가 더 싸요. 도시가 이게 뭐랄까 물류가 더 잘 되니까 광주 생각보다 물가 쌌습니다. 광주에서 담양을 갔어요. 이게 가까운 곳이죠. 담양에 중록원이라고 대나무 숲이 있는데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중록원한데 중록원 입구 있는데 앞에서 이제 아메리카노 1,500원 받더라고. 이거 뭐 서울에서 상상도 못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게다가 여기는 뭐 사람들이 놀러 오는 곳이잖아. 놀러 오신 곳인데도 1,500원 받아. 국수 6,000원 받아. 놀러 오는 곳인데. 물가가 싸긴 싸구나. 이번에 부산 갔다 동네 어느 짜장면집 봤더니 그 짬뽕 6,000원, 짜장면 4,000원에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 또 어디 갔더니 돼지국밥 6,000원에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물가 확실히 싸. 물론 뭐 해운대 같은 데 가면 비싸지 당연히. 사람들 관광지 가는 데 가면 비싼데 해운대는 사실 부산에 배불리 있었잖아요. 최고 좋은 동네. 거긴 당연히 비싸겠지만 이번에 이제 제가 중구 부산에서 중구 있는 데 가니까 확실히 싼 집 많아요. 물가 싸고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이 동네 살잖아요. 부산은 차 없어도 되고 광주도 차가 없어도 되는데 제가 말한 나머지 동네 여수, 그다음에 남해, 뭐 사천시, 삼천포, 통영, 거제, 김해도 차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차가 있어야 돼요.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라이프를 즐기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야, 한국도 이제는 차가 없으면 못 다니는구나. 이런 세상이 됐구나.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니려면 차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예, 저도 언젠가 면허는 바꿔갖고 운전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좀 한국 운전에 좀 적응이 안 돼요. 예, 좀 적응이 되면 직접 운전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이제 여행 투어리즘, 예, 이런 것들이 요즘에 잘 돼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어디 가든 간에 뭐 투어 센터, 이런 데 가면 뭐 라커룸, 투어 센터, 그다음에 뭐 사람이 없어도 이게 뭐 투어 가이드 책자 같은 거 이런 거 다 나눠주는데, 이게 남해만 봐도 가볼 곳이 한 4, 50군데 이상 있더라고요. 차가 있으면 다 가보겠지? 근데 차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닌 게, 그걸 다 가보려면 남해에서만 한 일주일, 2주일 있어야지 다 가보는 거예요. 야, 한국이 이렇게 볼 게 많구나. 야, 한국만 돌아다녀도 어마어마하게 많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명승지 가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게 참 궁금해요. 궁금하고, 이번에 여행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많이 이제 공실률이 많고, 예, 유명한 휴양지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없고, 물론 주중이긴 하지만 주중에도 뭐 이렇게 손님이 없으면, 그 통영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충무김밥집이 제가 있는 동안 딱 한 명밖에 없었으면,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먹고 사나. 뭐 이런 걱정이 많이 들어요. 지방도시가 많이 소멸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방도시를 이용하려면요, 지금이 그나마 시기인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일본 가면 일본 시골에 빵앤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일본 돈이 N이잖아요. 빵앤하우스, 영앤하우스. 이게 뭐냐면 집을 공짜로 줘요. 공짜로 주는데 세금만 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한국도 그 꼴 나게 생겼어. 왜 그 꼴 나게 생겼냐? 제가 다녀보잖아요, 시골을. 젊은 사람이 없어. 왜 없을까? 우선 간단해. 놀 데가 없어. 제가 이런 시골을 구석구석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뭘 보냐면, 야, 다니다가, 오, 이런 시골에 커피숍이 있네. 다방이 아니라, 막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상상을 하는 거지. 이런 커피숍에 누가 올까? 여기 나름 읍내네? 여기 나름 읍내라고 중국집이 있고, 뭐 무슨 국밥집 있고, 뭐 있고, 뭐 이러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이런 시골에 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냥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젊은 애들은 진짜 놀고 싶잖아. 뭐 클럽도 가고 싶고, 뭐 휘황찬란한 데서 오토 쇼핑하고 싶고, 근데 뭐 옷가게가 좋은 게 있어요. 뭐 클럽이 있겠어. 스타벅스가 있겠어. 서점 같은 것도 없죠. 물론 쿠팡이 요즘에 다 배달을 해준다지만, 이런 또 시골은 또 쿠팡 배달도 당일 배달도 안 돼요. 안 되면 아예 배달이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겠냐고요. 그럼 차가 있다고 쳐봐요. 차가 있어도 한 번 나오는데 몇 시간씩 걸린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거제 같은 데서 저쪽 가면 또 2, 3시간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부산 한번 가려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자꾸 나이 들은 사람들만 있는데, 나이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죽고 나면 자녀들이 이제 아빠 엄마 나는 여기 시골이 싫어요. 난 서울에서 돈 벌고 싶어. 그래서 서울 올라갔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시골집에 니들 그걸 남았대. 남았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괜히 상속받아봤자 상속세만 내고 저 시골집 내가 쓸 것도 아닌데 어떡하지? 팔아버려야 되는데 사갈 사람이 없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 집이 이제 유령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세금 밀리고. 그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세금만 내주면 이 집 줄게요. 일본이 지금 그 꼴 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시골이 그 꼴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해 같은 데는 거제, 예, 거제였죠. 예, 거제 같은 데는 중간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커요. 예, 거기도 이제 깔끔하게 좀 신도시까지 아니지만 이렇게 단지를 크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섬 안에서도 그런 데 사는 곳이죠. 앞으로는 자꾸 지방도시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문제는 뭐냐면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동네 자체가 소멸한 동네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마을을. 제가 이번에 여행 다니면서 느꼈어요. 마을이 있어. 보니까 한 50채, 100채 있어. 50채, 100채 있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동네에 흔히 보는 우리 뭐 브랜드 편의점 있잖아요. CU라든가 LG25라든가 세븐일레븐이라든가 그것도 없어갖고 그냥 가게인데 편의점 적어놓은 데도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동네 마켓 있고 식당도 거의 없어요. 나이 드신 분이 뭐 돈 아깝다고 식당에서 밥 먹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우리끼리 밥 먹지. 식당도 없어. 편의시설도 없어. 그러니까 뭐 물건 살려면 차 끌고 나가야 돼. 농협 하나로 마트까지 갈래도 차 끌고
10분, 20분 가야 되는 거리일 것 같아. 저는 이번에 또 보고 지나가다 보고 막 웃은 게 있잖아요. 예, 플래카드가 하나만 있었으면 제가 근데 몇 개가 걸려 있어요, 마을에. 면장님이었나? 예. 누구누구 면장님 축하 경축 플래카드. 거기 밑에 그 동네 중학교인가 봐요. 무슨 중학교 33회 동창회 1동 뭐 이렇게 투표 붙이고. 근데 또 좀 가다 보니까 똑같은 거 면장이에요. 누구누구 시내 차남 누구시 면장 축하. 뭐 이게 진짜 옛날에 40년 50년 전에보다 뭐 시골 동네에서 서울에 누구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뭐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서울 대학교 들어갔다 뭐 이런 거 붙여놓은 것처럼 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시골인데 이게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까? 10년 20년 지나면 이 아름다운 곳에 가도 있을 곳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집은 막 남아 돌고 버리겠지. 근데 일본도 그 버리는 거라다가 또 안 사가는 이거 뭐냐면 그 동네 혼자 가면 뭐 하냐고요. 밤에 적막한데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옆집도 비었지, 옆집도 비었지, 저 집도 비었지. 동네 마켓 하나도 없지. 왜? 주민이 없으니까 마켓 하나도 없죠. 식당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약 사러 갈래도 차 타고 20분, 30분 가야죠. 밤에는 진짜 귀신 나오게 생겼지. 누가 사냐고요. 한국 시골도 지금 그 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 예를 들어서 뭐 500가구가 산다, 한 1000가구가 산다, 혹은 이런 데 있죠. 혹은 나는 그냥 집은 좀 불편하니까 그래도 좀 뭐랄까 아파트가 있는 데가 좋겠다. 혹은 시골에도 또 전원주택 갖고 이쁘게 지어놓은 게 있어요. 예, 그런 데 가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10년, 20년 되면 그 동네 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동네가 꽤 많더라고요. 그냥 관광지만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어디 뭐 좋은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인가가 별로 없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아마 한국도 이런 이제 뭐 한리어스토 같은 거 보러 차 끌고는 가고 고치 전망대 있고 그냥 전망 좋은데 카페 같은 거 마켓 같은 거 이런 거 장사하는 예 이런 거만 있지 동네로 살 수 있게 이런 거는 앞으로 10년 20년 뒤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이럴 정도로 이 한국의 좀 미래 저 지방 도시의 소멸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수 같은 데가 잘 됐으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안 늘잖아요. 예 한동안 늘었는데 요즘에 경기도 나쁘고 이번에 가보니까 진짜 이거 하루에 몇 테이블 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집들이 많아요. 통영은 뭐 더더욱 하루에 저 집 한 2명이나 들어올까? 주중에? 이런 생각 드는 집도 많고 다찌집이 되게 많잖아요. 예, 다찌집도 손님 없으면 문 닫아요. 8시면 다 문 닫은 다찌집이 수두룩해. 아까 초정에 나왔을 때는 다찌집이 다 열었거든요. 그 한두 시간 내에 손님 안 잡잖아요. 그러면 손님 없는 거야. 그냥 공치는 거야. 그러니까 문 닫았고 집에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한국이 지방 도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 서울이 복잡하니까. 서울을 선호하시는 분인데 진짜 서울 한복판은 힘들어요. 돈도 돈이지만 힘든데 그래도 이제 서울 주변이 좀 좋은 곳 중에 뭐냐면 서울과 가깝다는 거. 뭐 이곳 평택만 하더라도 20분이면 서울 가니까 가깝다는 게 좀 크고 그다음에 이 서울 주변이 그 어떤 차별이 없다는 거. 왜? 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니까 차별이 없어요. 광주는 이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직원을 뽑는데 광주 직원을 뽑으면 좋은데 이 호텔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서울에서 사람 될 것 같고 여기 자리에 앉혀놔도 여기 광주에 원래 있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 출신인데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하고 도로 광주에 내려갔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구하기가 생각보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요양병원의 진원장님도 여기 서울분이에요. 서울분인데 여수에 내려왔는데 지금 뭐 사신 지 5년 되셨다나 뭐 그랬어요.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외지인이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에 이 동네에서 뭐 오랫동안 무슨 협회장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을 갖다가 월급을 얼마 드리고 병원에 뭐 홍보대사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고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자리를 드렸대요. 왜? 그런 분이 있어야지 동네 사람들과 얘기가 되니까. 왜냐면 어디 뒤에다가 요걸 좀 넓힌다든가 그럼 동네 사람들 들고 일어서고 왜 외진이 와서 갑자기 여기다 갖다 막 공사를 하고 여기 갖다 바꾸냐. 그런데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좀 연세 있는 분이 아니야 여기 원장님 이런 사람 아니고 이게 또 우리 동네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다 설득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가 타지인들이 와서 비즈니스 하는 거는 힘들어요. 자기 동네가 아닌 이상. 여러분이 광주가 고향이 아닌 이상 힘들고 목포가 아닌 이상 목포에 가서 하는 게 힘들고 다 그래요. 그런데 부산은 그게 좀 달라. 부산은 왜 다르냐면 1사후퇴 때
뭐 남북한 사람 다 거기 막 모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산 가면 이제 유명한 그 달동네들이 많잖아요. 그걸 요즘에 예쁘게 만들어서 감천마을이라는 것도 하는 마을도 있고 신유라 마을도 있고 뭐 이런 곳이 있는데 그 산동네 산 마을들이 옛날에는 지금은 집이라도 있지 옛날엔 마을이 그냥 운막을 쳐놓고 살았어요. 그냥 기둥 4개 박아놓고 위에 천막 해놓고 6.25 전쟁 이후에.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강원도에서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거기 산동네에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섞여 사니까 부산 사람들은 그 외지인에 대한 차별은 없어요. 부산 안에서는 참 적어. 그게 대도시치고 참 적어요. 서울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근데 부산도 부산에 이제 택시를 잠깐 탔다가 택시 사장님과 얘기를 했어요. 이 영도다리 얘기가 나오다가 막 여기 영도다리가 요즘도 그 다리 올리는 거 쇼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배가 지나가고 다리가 올라가는데 야 영도다리인데 와 사장님 뭐 저 옛날에 저기 막 삥 뜯고 막 깡패들이 막 삥 뜯고 막 그지들이 막 삥 뜯고 막 그런데 아닙니까 막 이 얘기하니까 막 맞지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님이 와 서울 사람인데 사투리 잘 쓰네요. 막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재밌게 얘기했어요. 잠깐 타고 하면서. 근데 얘기를 하는데 부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대요. 옛날에 하도 많이 섞여 왔기 때문에. 근데 그분도 그 얘기예요. 얘 조금만 부산 바깥에 나가서 총각 가보면 외지인들 차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렇게 부산 토백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쁘다 안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웃긴 게 미국도 대도시 있죠. 네, 대도시가 차별이 적어요. 왜? 다 섞여 사니까. LA 같은데 다 섞여 사니까. 근데 백인들만 있는 동네 가면 친절할 수도 있는데 차별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 여행 가는데 백인들만 있는 동네 가잖아요. 그럼 동양인이 오니까 신기하게도 하고 뭐 얘기하면 우리 동네 잘 왔다 그러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그 동네 와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든가 뭔가 하려고 한다면 뭐 도끼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갑자기 모르던 사람이 왔고 우리 동네 삶에 막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여행으로 가는 거는 어디든지 참 좋습니다. 근데 사는 걸로 생각하면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본인의 성격이 제일 큰 거예요. 이게 본인이 잘 얽혀서 살 수 있는지 뭐 없는지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산도 좋고 다 좋아요. 경치 좋아, 다 좋아. 물가 싸. 이게 조건만 보면 참 좋아요. 지금 이번에 갔던 광주서부터 부산까지 얘기해 볼게요. 날씨 좋아요. 하늘 깨끗해요. 공기 좋아요. 근데 물가 싸요. 근데 경치 좋아요. 조금만 나가면 진짜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냥 산다? 편의성 있다? 그럼 대도시가 좀 낫겠죠. 편의성이 있다 하면 좀 대도시 낫겠고 자연에 속해 산다? 요즘에 시골 동네 죽는 거 보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이면 여러분이 집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그냥 그때는 이 동네가 없어질 수 있는 동네가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관찰하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니면서 음식 먹으면서도 재밌는 게 많았어요. 할 얘기는 되게 많아. 예. 뭐 제일 음식 먹는 것도 참 신기한 게 많았던 게 부산은 순대국밥집이 없었거든요. 예, 요즘에는 중앙역 같은 데 근처는 돼지국밥집에 순대국밥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여기 순대국밥 하나도 없었는데 순대국밥집 많이 생겼네요. 그랬더니 이 순대국밥은 원래 뭐 부산 사람만 먹는데 안 먹습니다. 막 그러는 거야. 근데 팔긴 파는데 팔아도 돼지국밥에다 순대 몇 개 넣어주는 거지. 정통적으로 서울처럼 순대만 넣어주고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옛날 생각 나고 아니 그 완당집이 많이 없어졌네요. 예, 완당은 부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완당집이 많이 없어졌더니 그건 이제 뭐 유행이 많이 가서 없어졌다고. 저는 이번에 완당집 한 번도 못 봤어요. 완당집이 많이 없어졌어요. 완당이 뭐냐면 중국말로 원톤이에요, 원톤. 예, 원톤이라고 날개피 넓은 그 만두거든요. 그게 중국에서 원톤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부산에서 완당이라고. 완당 옛날에는 많이 팔았는데 완당집 거의 없어졌죠. 밀면도 옛날만큼 인기가 없는 것 같고 뭐 돼지국밥은 아직도 인기 좋고 부산하면 또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예, 부산 어묵이 유명한데 요즘에 고래사 어묵이 너무 맛있고 또 부산에 맛있는 게 뭐야? 당연히 예, 저쪽에 자갈치 시장 옆에 가면 고래고기 파는 골목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 그 짱어, 예, 곰장어, 예, 그거 파는 집도 많이 있고. 고래고기는 또 부산이 또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 고래고기 파는 집도 있고. 부산만의 좀 특이한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번에 음식도 맛있는 기행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게 있어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가 역 근처에 호텔 잡았던 이유 중 하나가 부산역에
내리면 부산역 바로 뒤쪽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예,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그 차이나타운 가면 그냥 런치는 한 15,000원에서 18,000원, 저녁은 한 3만에서 35,000원 정도면 요리를 주는 게 있어요. 혼자 가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먹었던 건 뭐냐면 유산슬, 깐쇼새우, 그다음에 고추 잡채, 그리고 식사는 짜장면과 짬뽕 둘 중에 하나입니다. 풀사이즈 안 주고 조금 줘요. 그래서 혼자 가도 그게 15,000원이에요. 18,000원짜리면 탕수육이 하나 더 됐습니다. 코스에. 그래서 유산슬 이만큼, 깐쇼새우 이만큼, 고추 잡채 이만큼. 근데 양이 많아. 요리를 3개를 맛볼 수 있잖아요. 그게 그 부산 차이나타운의 좀 아주 또 특별한 메뉴입니다. 저녁에 먹는 거는 한 3만 몇천 원인데 그거는 한 7, 8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산에 또 차이나타운 가면 또 그런 또 특이한 음식 먹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뭐 이번에 예, 많이 재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차 끌고 이 남해만 둘러보는데 2-3달은 걸리겠다. 진짜 그렇게 꼼꼼하게 보고 싶을 정도로 경치가 좋고 멋진 데가 너무 많았다. 그게 첫 번째 결론이고 여기에 살겠냐? 예, 지금 살 것까지 용기는 없습니다. 예, 경치 좋은데 여수서부터 김해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만약 캠피디에 여기 살 의향이 있냐? 김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부산을 그냥 한 20분이면 그냥 지하철로 가니까 김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수도 좀 조그맣고 통영, 거제 뭐 이런 데 있죠. 예, 여기는 살기 뭐 삼천포 이런 데는 살기는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그쪽에서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아니고 자꾸 인프라가 나빠질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요. 인구가 소멸하니까. 그게 좀 걱정입니다. 광주는 분위기는 좋은데 이것도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편견 없이. 광주 신도시만 보니까 신도시의 매력이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도시는 광주뿐만 아니라 그 안동에 있는 데도 신도시가 있고 이 김해도 이렇게 있고요. 이곳 평택도 신도시가 있고 별로 신도시가 더 어마어마하다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 신도시를 꼭 가야 되겠다라는 그게 저한테는 안 와요.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광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신도시를 본다 그러면 저는 이거 평택 신도시가 제일 만만하긴 해요. 가격 싸고 아직까지 서울 가깝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닌데 그냥 보기는 목포도 보기 좋고 광주 외곽 쪽 나가도 좋고 거제 나가도 좋고 그런데 역시 확실히 제가 이제 여행이 아니라 산다고 그러면 김해 정도가 제일 낫지 않았을까 이번에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가격 대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대도시와의 편의성도 그렇고 그게 제일 낫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났던 사람들은 다 좋습니다. 이번에 만나 뵀던 분들 다들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사투리도 점점점 변해가는 게 너무 웃겼고요. 예, 여수에서부터 점점점 부산까지 가면서 뭐 매일매일 사투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 지역의 또 특산 음식도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에 한국에 이번에 또 느낀 건 뭐냐면 섬과 섬 다리를 참 많이 연결시켜 왔구나. 이제는 섬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데 지금 여기를 배 타고 간데 하나도 없어요. 다 차로 가는 데요. 거제, 통영 다 연결돼 있어요. 다리로. 그래서 말이 섬이지 섬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도 편해요. 차만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행 7월 6일입니다. 예, 독립기념일 연휴 마지막에 오실 때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요. 뭐 오실 때 라디오처럼 좀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에 그냥 되게 정리도 안 하고 같은 데만 우선 정리했고요. 나중에 또 영상 찍은 거는 따로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는 또로 미국의 뉴스에 대해서 또 정리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이 삶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 알려드리는 우행 미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